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방부등식. 이제 여기 이제 원래 단원 교과 제목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내용인데 우리는 뭐 이제 크게 싸잡아서 그냥 이제 방부등식하고 함수의 관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방정식의 근과 그래프의 교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뭐 이제 시험 몇 번 받고 깔끔하게 써야 되겠죠. 예준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방정식의 근과 그래프의 교점의 관계 뭐예요? 아직 개념이 없네? 뭐예요? 연립 X 다 개념이 없네. 연립한 거였어. 자, 방정식의 아직은 이게 혹시 안 잡히구나. 방정식의 실근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의 실근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이게 대수 첫 단원 가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 황시우씨?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 이제 시키고 온 거야. 저기. 자, 방정식의 실근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이렇게 생긴 거 y는 fx가 있고 이렇게 생긴 거 y는 gx가 있으면 이 교점의 x좌표를 갖다가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시면은 fx는 gx의 실근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실근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이제 뭐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실근 구하래. 실근이 뭐랑 같아? 뭐 실근 구하래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구하는 거는 주로 교점의 좌표를 구할 일이 좀 많죠. 교점의 좌표를.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은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계속 써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이 1학년 때나 대수 이런 거 할 때까지는 단순히 다항 함수만 많이 다룰 텐데 나중에 이제 뭐 지수 단원 넘어가시고 대수 넘어가고 그러면 뭐 지수로브도 있고 삼각 함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함수들의 어쨌든 교점을 계속 조사하실 텐데 항상 교점 나오면은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셔야 된다. 이런 걸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이 이게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랑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이런 걸 필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 여기 이제 저번에 몇 번이 우리 처음 한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는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필기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필기하고 마음대로 공부를 해요. 방정식의 근은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 이런 식으로. 그죠, 현준아?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실근. 그리고 교점의 x좌표랑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정확히 하셔야 나중에 가서는 이런 부분이 좀 암묵적으로 생략이 돼도 잘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부등식의 해랑은 무슨 상관이냐? 부등식의 해와 그래프의 위치 관계는 뭐가 되냐라고 하면은 부등식의 해는 뭐예요? 네? 유리 이거 다 배운 거 아니야? 부등식의 해는 약간 정상적인 사고만. 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만족하는 x의 범위죠.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그 그래프 사이의 위치 관계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보면 된다. 이거죠. 서주한테 답장이 온 것 같은데? 우리 서주 차를 못 탔겠지? 놀고 있네. 응?
제가 지금 천구는 저번 주에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여러분. 응?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얘기를 해보시면 만약에 fx가 gx보다 크다. 요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하시면은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이 병마. 어떻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감기예요? 모르겠다고요? 병원을 좀 갔다 오지 그랬어요 어제. 자, 아무튼 fx가 gx보다 큰 해를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프상에서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크다. 위에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럼 위에 있는 데가 어디냐면 요런 데예요. 요런 데가 위에 있는 데니까 그 위에 있는 데를 만족하는 x의 범위 뭐가 돼요?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또는 x는 감마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이제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그래프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그래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1차라는 것 자체가 그래프를 배제하고도 그냥 대수적으로 따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안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2차부터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래프부터 와야 되고, 근데 니네가 또 이제 2차도 좀 해보니까 그래프 안 그려도 돼요. 그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뭐 방학 때도 얘기했다시피 고등교과에서는 부등식을 2차까지밖에 안 배우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는 3, 4차가 나오거든요. 그럼 안 배웠는데 어떻게 푸냐? 당연히 다 이거로 푸는 겁니다. 다 그래프 그려가지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미적분 원을 가시면은 3, 4차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3, 4차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얘네들을 그려놓고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찾아라. 작거나 같은 데를 찾아라. 다 그래프에서부터 오는 거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3번 방정식의 근과 부등식의 해 사이의 관계는 뭐가 있느냐? 방금 써드렸다시피 뭐 선생님이 표현할 때 주로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래? 방정식의 실근은 아는 게 없어 진짜. 방정식의 실근은 부등식 해의 뭐랑 같다? 시사점. 뭐 표현의 나름인데 이거 전문 용어는 아니니까 공식 용어는 아니니까 부등식 해의 뭐 경계값과 같다. 아까 봤잖아요. 경계값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 단어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2차만 배우고 2차 부등식의 해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내가 이야기할 때 내가 2차 부등식 이거 뭐 못 푸시는 분 여기는 없겠죠 뭐. 그치 목현준이? 당연히 보죠. 2차 부등식의 해는 선생님이 이제 크게 두 종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부등식의 해는 일반 해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특수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일반 해라는 거는 그냥 제일 일반적인 폼. 그래서 내가 얘한테 표현할 때 이제 해가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죠? 일반해. 이게 아닌 경우가 이제 특수해. 특수해라는 건 어떤 이제 값으로 나타나든가 아니면은 뭐 모든 실수가 되든가 아니면 뭐 해가 없던가 요런 애들. 어쨌든 요런 이제 특수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마 일반해 구할 때는 그래프 안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는 대다수일 거고, 특수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거를 권장을 한다. 이것도 역시나 뭐 나는 안 그려도 된다. 익숙하다. 그건 뭐 본인이 능력껏 하시는 건데 그려서 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에는 뭐 꼴랑 이게 다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많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함수의 최대 최소는 옆에 화살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건 진짜 뭐 지겹겠습니다. 이제 그래프 항상 이제 그래프에서부터 따진다.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 무조건.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도 그래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도 그래프인데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그리냐? 뭐 순서상으로 첫 번째가 내가 아볼인지 위볼인지를 그리라고 하고 뭐 갖고 그리는지 알 거고, 두 번째가 축의 방정식을 그리라고 하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를 그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한된 범위를 갖다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뭔가 이제 최대 최소 따위를 표현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조금 잘 되시는 분들이 잘 안 하는 게 나중에 요 제한된 범위를 표현하는 게 잘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색깔펜 갖고 공부하는 건 아닌데, 뭐 아볼 그리고 뭐 축방 따고, 그 축방 딴 다음에 제한된 범위가 뭐 여기서 여기까지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제한된 범위를 표시를 해서 거기에서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지 이런 거를 갖다가 명시를 좀 똑바로 하려는 건데, 이런 거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축의 방정식이나 이런 거 표시할 때는 여러분이 함부로 변수를 갖다가 요 미지수 변수를 갖다가 생략하고 하시는 거는 좋지 않은 습관, 알겠죠? 나중에 이제 합성이 되거나 뭐 치환이 되거나 그랬을 땐 여기가 x가 아니고 다른 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다가 축방 대라 그랬더니 축방 2요 뭐 이렇게 써버릇 하는 거는 뭐 나중에는 잘 하실 때는 상관없습니다. 안 헷갈리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선이 명확해서 이 문제는 여기다가 문자 안 써도 어차피 안 헷갈리는 문제, 이거는 헷갈리는 문제, 그 선이 명확하시면은 그럴 때는 뭐 선택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건 정말 나중 얘기고, 자기가 지금은 다 써버릇 하시는 게 좋겠다. 기본 개념은 뭐 이 정도 있겠습니다.